우선 일단 가장 당면 현안이 조정 지역, 조정 대상 지역 선택입니다. 제일 큰 건가요? 왜냐면 우리가 나중에 좀 커요. 아시겠지만. 그리고 작년에도 좀 우리가 좀 성공을 못했고, 그다음에 금년에도 사실은 9월달에는 뭐 정식은 아니었지만 조금 무산이 됐고 해서 내일 모레로 닥친 조정 대상 지역의 해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사실은 지난 8월 29일 날 GTS-B 노선 확정, 예타 통과 확정 이후에 가장 역점을 두고 집중해온 내용이 조응천 의원하고 같이 조정 대상 지역 택지였어요. 우리는 뭐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굉장히 크고 되게 마음 무겁고 그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사실상 우리가 9호선과 관련해 가지고 금년 여름부터 논의를 해서 굉장히 많은 논의가 있었어요. 굉장히 많은 논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문구의 의미를 이렇게 축소 해석 내지는 미흡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내용도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런 거예요. 이 첨단 가구 복합 산업단 리포서는 시에서 검토를 했던 겁니다. 검토를 해서 시 당국의 입장에서는 가장 합리적이다라고 생각하는 지역에서 지역을 선정을 했고, 그 지역이 지방행정연구원에서 용역 중에 있었어요. 용역. 그러니까 우리가 행정적으로 봤을 때는 가장 적합하다라고 하고, 그것이 용역을 거쳐서 이제 중투위의 통과까지 거쳐야 되기 때문에 일련의 행정 절차를 갖다가 밟아야 되는 과정인데, 보도자료에 표현했다시피 이것이 굉장히 왜곡되어져 있어요. 왜곡되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주민들이 원치 않으면 추진하지 않겠다예요. 그건 제가 공개적으로 여러 차례 걸쳐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공개적으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다 하더라도 그걸 기정사실화하고 무슨 강행이라는 표현을 자꾸 쓰는데, 강행이 아니에요. 추진을 검토한 거예요. 추진을 검토해서 지방행정연구원의 결과도 나왔고, 그러니까 행정에 한 매듭이 지어진 거예요. 그 행정에 매듭이 지어진 거에 대해서 다음 절차에 들어가느냐 마느냐의 문제인데, 우리 관련 이제 해당국 산업경제국 우리 추서국 때는 굉장히 침통한 표정으로 지금 앉아 계시잖아요. 네, 관련 해당국은 이거는 정말 남양주의 미래와 장래를 위해서 해야 된다는 관련 국장님과 실무진들의 판단과 요청이 있었으나, 제가 이걸 가지고 주민들끼리의 더 이상 갈등과 분란의 불씨가 돼서는 안 된다는 생각 때문에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제 마음속에는 오래전에 결정을 내립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고, 제가 보도자료를 일일이 읽는다는 건 별 의미가 없을 것이고, 이 보도자료는 우리 언론인들께서 참조해 주시고, 조금 이 보도자료를 놓고 조금 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결과를 지방행정연구원 화장실로 들어갔다고 했잖아요. 예. 그거 어떻게 나왔는지. 결과요? 결과는 경제성과 사업 타당성은 경기도 내 어떤 지역보다는 좋게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0.86 이렇게 나왔는데, 그 정도는 보통 고몰이나 포천 산업단지가 0.34 정도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업 추진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정쟁의 도구가 돼서는 안 되겠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지역 발전 내지는 지역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추진하는 일이 정쟁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한결도 의문입니다. 네. 지금 여기에 보면은 주민 동의하지 않으면 추진하지 않겠다는 주민은 진적 지역의 주민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죠. 예. 주민이, 예, 진정적 주민들이 거의 대부분 뭐, 반대 의사를 상당하게 하고 있고, 예. 그렇게 여론이 계속해서 저한테 들려왔어요. 예. 첫째는 타당성 조사는 좋았고, 네. 지역계에 있는 주민들이 반대를 당하겠다. 예. 말씀하시는 거. 예. 이 발표에 대한 거. 예. 지금 남양주시 첨단 가공육박단지 산업단지는 네. 남양주 시민의 전체 수렴을 받은 것이니까 이 진접에 있는 그 사람들의 반대에 의해서 안 하시는 겁니다. 해당 지역이 진접읍이기 때문에 네. 그 진접 주민의 의사가 제일 크게 반영됐다고 보셔야 돼요. 그렇게 보시는 겁니다. 예. 그러면은 전체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보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전체 주민들이요? 남양주 시민 전체 70만의 주민들의 동의를 봐야 되는 건 아니냐라는 질문을 제가 드립니다. 근데 아니 그럴 필요성도 있는데 네. 그것을 이제 제가 주민 그 전체 의견까지 수렴하면서 가면은 이제 그 다음부터는 강행이라는 표현을 새도 제가 할 말은 없죠. 저는 어쨌든 어떤 경우든 제가 분명하고 확실하게 우리 남양주의 그 도시적 가치를 드높인다는 아주 그 확실한 거에 대해서는 그건 또 강행할 필요가 있죠. 근데 이거는 너무 주민 간의 갈등이 많이 야기되고 있어요. 제가 지금 질문을 드리는 예. 이유가 뭐냐면 뭐든지 예를 들어서 양정역 사건, 다산, 왕숙 상지구, 진접지구 뭐가 들어와도 항상 이렇게 반대는 있지 않았느냐라는 질문과 예. 두 번째로는 또 시장님에 미치면 숲을 봐야 되고 남양시 전체를 봐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라는 질문을 드리는 그러니까 제가 전제로 드렸잖아요. 정쟁의 도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합리적인 설명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려고 하지 않아요. 지금 안 믿어요. 안 믿어요. 네. 예. 불만인데요. 네. 조금 전에 이미 오래전에 결정을 내렸다고 하시는 말씀은 안 하기로 결정을 내렸다는 말씀. 이미 오래전에 접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그 마음의 준비죠. 그러면 예. 지난 국감도 경기도 행정상담사에서 네. 여당 의원이라는 거죠. 예. 의원이 예. 이런 것을 때 그러면 이 집행부하고 이미 교감이 이루어졌던 거죠. 아니요. 그 정쟁에 도구가 된다는 것은 여당 의원이 집행부하고 교감이 없었다는 얘기입니까? 집행부하고 교감을 전혀 합리적 이제 집행부하고의 교감을 잘 이루지를 못했죠. 예. 여당 의원인데요. 예. 그러니까 그거는 뭐 저의 부족함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여당 의원의 부족함일 수도 있고 그렇다고 봅니다. 처음부터 잘못 꼬였어요. 예. 왜냐하면 처음부터 그러니까 마석 가구공단 이전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석 가구공단 이전으로 계속 몰아갔잖아요. 그리고 뭐 이제 그 이후에 일어났던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는 제가 뭐 제구를 얘기하기가 참 굉장히 좀 불편해요. 왜냐하면 너무 격이 떨어지기 때문에. 제가 그래도 품격 있는 사람인데 그냥 디테일하게 얘기하기가 좀 그래요. 예. 저희가서 하나만 더. 예. 지금 발표하신 시점이 참 유명하다고 생각하고 예. 총선 얼마 안 남았잖아요. 예. 또 말씀하셨듯이 정쟁의 부분이 확실히 나타나서 말이잖아요. 예. 정치적 입장도 고려하신 거라고 해석을 좀 해주십니까? 아니 정치적 입장은 고려하지 않았어요. 안 했어요. 예. 아니, 정쟁의 도구로 아니 정쟁의 도구가 돼버려가지고 그런 거예요. 처음부터.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 제가 과정을 다 얘기하면 정쟁의 도구인데 그거는 이제 이런 공식 기자간담회에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저한테 이제 뭐 터주다 먹고 하는 얘기지. 아이 선수끼리. 아니 남양시 전체를 봤을 때는 찬성하는 주민이 그렇죠. 제가 봤을 때는 알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뭘 하면 항상 반대 의견들이 다수의 뭐 소수의 반대 의견과 다수의 찬성의 의견이 있을 수 있고 네. 또 반대로 또 소수의 찬성과 다수의 반대가 있을 수 있다 하더라도 예. 지역 경제를 위해서 해야 된다라고 하면 예. 그것 때문에 타당성 조사하지 않았는가라는 예. 그렇죠. 거기에 타당 조사도 예. 주민 혈세가 들어갔을 것이고 예. 또 거기에 대해서 맞춰서 돈이 예. 자금이 많이 들어갔을 걸로 보여지는데 네.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 타당성 조사를 했을 때 예. 결과가 좋게 나왔다면 예. 뭐
반대의 의견이 있어서 안 한다라는 네. 것은 어떻게 보면 시장님의 예. 어떤 좀 그 부분의 리더십에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예.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예. 여기에 대해서 예. 따로 또 이제 완전히 끝이 난 것인지 아니면은 예. 그냥 조금 더 검토를 하실 것인지 끝입니다. 끝입니다. 네. 네. 거의 끝난 걸 모르지. 거의 다 뭐. 끝난 저 백브리핑은 우리 추성국장이나 저기 우리 저 김승수 센터장님께 이렇게 좀 하세요. 제 입으로 얘기하기 참 힘들고 곤란한 게 많이 있어요. 이 부분. 이게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죠. 그 주장님 타당성 조사한 거 발표 좀 해줄 수 있겠습니까? 그건 자료로 뭐 이제 그 후에 뭐죠? 네. 발표. 네. 아니 저 고영문 선생님이 제일 무서우기 때문에 기둥 뒤에 숨었잖아. 아니 안 보여서. 예. 고선 연장은 이게 가능성이 얼마나 있습니까? 아니 그건 100%예요. 아니 이번에 빠졌잖아요. 이게요. 이 발표 중에 이 내용이 들어갔어요. 이게 구리 남양주 촉 철도 서비스 확대를 위한 철도 확충 검토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져요. 제가 한 번도 이런 워딩이 정부에 공식적으로 사용된 적이 없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또 들어가 있냐면은 지금까지 GTX-B나 그 다음에 그 4호선, 8호선 연장이나 그리고 이 9호선이나 이것은 국가계획에 포함되지 일단 않았던 상태입니다. 이게 3기 신도시와 함께 획기적으로 지금 바뀌어진 것이죠. 3기 신도시가 없었으면 철도교통망 확충은 100%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돼 있어요. 박스 기사에 그 대왕이 자료에 국가계획에 포함되지 않거나 사전 절차 미이행으로 사전 절차도 지금 없어요. 미이행으로 근본 구상에는 반영되지 않았으나 향후 관계 부처 협의 등을 통하여 제4차 광역교통시행계획 수립 과정에서 검토할 과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바로 열고 서울 6, 9호선 연장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이거는 이미 그 저와 우리 조홍천 의원과 국토사에서 상당히 심도 있는 논의가 다 이루어지는 거죠. 이것도 뭐 구체적인 세세한 내용을 제가 다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잖아요. 협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게 들어갔다는 거는 내년 그 6월 이후부터 10월까지 확정되는 4차 광역교통 시행 계획에 집어넣는 게 중요해요. 여기에 아무리 들어갔어도 여기에 안 들어가면 의미가 없어요. 이게요. 그러니까 여기에 선언적으로 들어갔다 하더라도 4차 광역교통 시행 계획 수립에 내년 그 6월부터 10월까지 이루어지는 그 수립에 들어가줘야 돼요. 그걸 위해서 전방위적으로 노력해야 됩니다. 그건 자신 있는 말씀입니다. 예. 저 국고수의 최원래 기자입니다. 오늘 그 주광덕 의원하고 김한정 의원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보도 자료를 냈어요. 네. 그 대광이 발표 자료와 관련해서 수도권 동북부 지역에서는 기존에 있는 발표됐던 것들 재탕하는 수준이다. 다시 재검토해야 된다. 반박하는 그런 자료였거든요. 근데 지금 시장님 말씀하신 것들을 그들이 몰라서 그러지는 않았을 테고요. 그건 뭐 정치적 입장이 있겠죠. 그런데 국토부 안을 기재부가 받아들이기가 되게 힘들었어요 지금. 그래서 뭐 아무튼 저 국토부의 막 고충 그리고 또 기재부의 고충을 갖다 제가 충분히 다 들었어요. 실시간으로. 그런 상태에서 뭐 제가 전 남양주 시장으로서 제일 중요한 거는 1차적으로는 9호선이라고 봐요. 저희 시민의 거의 그 30% 가까이가 강남 권역으로 지금 그 경제 활동을 하기 위해서 그 출퇴근을 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9호선이 최우선적 과제고 그 다음에 6호선도 같이 그 검토를 하고 있죠. 그런데 6호선은 우리 저 구리시와 중랑구가 굉장히 적극적이고 그렇다고 제가 적극적이지 않은 건 아닌데 이게 제가 여기 이제 보도자료에 이렇게 좀 넣었습니다만은
이 광역철도 사업이라는 게 지금 예산이 막대하잖아요. 거의 그 이제 6고선까지 다 하게 되면 10조가 넘어갑니다. GTX까지 포함해서 10조면은 아시잖아요. 우리 남양주시 예산에 똑같이 9년치 정도 아니 한 7년치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예산이 소요되고 그 재원의 분담 방안도 굉장한 그 노력을 해야 돼요. 실제로 진접선 그 연장 구간에 대한 그 경기도와 남양주시의 그 서로 간의 이견을 옛날에 다 정리를 못 해놔가지고 그 분담금 문제를 가지고 경기도와 제가 옥신각신하면 그나마 2021년 5월까지 이루어지는 진접선 완공도 계속 늦어지니까 제가 어쩔 수 없이 양보를 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이 그 6호선, 9호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시의 재정이 그렇게 썩 튼튼하지 못하기 때문에 최대한 우리 시의 재정 여건을 설득을 시켜줘야 되잖아요. 이게 굉장히 많아요. 노선에 대한 문제도 있고 재원 분담 방식에 대한 문제도 있고 노선 같은 경우는 B씨를 갖다 어떻게 맞춰야 되느냐를 가지고 대왕역을 또 논의하고 국토보고 논의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관련 지자체들이 또 다 있잖아요. 거기 이제 사업 추진 방식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프로의 숙제가 되게 많은 거예요. 그거에 대한 최종 합의가 안 끝났어요. 그거에 대한 최종 합의가 어느 정도 그 러프하게라도 거칠게라도 좀 어느 정도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야 좀 더 세부적인 상황으로 들어가니까. 네. 앞으로 그러나 9호선을 남양주까지 연장한다는 점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저 부분은 저기 그 합의가 이루어진 상태예요. 그건 뭐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너무 급해. 그래서 차근차근히 하는데 그동안 경춘선과 경의중앙선만 가지고도 몇십 년을 살아오셨는데 굉장히 급하세요. 또 예. 문화라는 건데요. 남양주 김입니다. 네. 6호선 마흑이라는 견제가 있잖아요. 여러 안이 있어요. 9호선은 어디에 얘기하나요? 그것도 여러 안을 가지고 지금 대광이하고 국토보고 그리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거와 관련해 가지고 제가 한마디라도 언급하면 난리 나잖아요. 없잖아요. 가장 남양주의 그 많은 시민들이 그래도 그 어쨌든 대부분은 이제 그 당신들 집 앞에 전철역 세워지는 게 제일 좋죠. 네. 그런데 그 여러 가지를 다 고려해야 되잖아요. 국가의 요청도 고려해야 되고, 예. 그다음에 우리 각 그 지역 간에 있어서도 조정을 좀 해야 되고, 굉장히 저는 그 후폭풍이 더 걱정되고 사실은 염려스러워요. 시작되고 나서 제일 힘든 일이요. 저는 개인적으로 많은 걸 해드리고 싶어요. 다 해드리고 싶고, 또 최선을 다해서 정성껏 모시고 싶고. 그런데 너무나 많은 요구인데 그걸 다 들어줄 수가 없어요. 그게 제일 가슴 아파요. 제일 힘든 건 그거예요. 어떻게 다 할 수 있겠어요? 조정대장 지역 해제만 해도 우리 얼마나 힘들었어요. 아프고. 그러니까 저 파도, 마석, 그다음 평내호평, 진정 이런 데 가면 진짜 가슴 아프죠 제가. 그리고 미분양이 우리는 전국 5위인데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든 그 DTI와 LTV를 그 받게끔 해드려야 우리 주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가고 또 남양주 지역에 사시고자 하는 분들한테 혜택이 돌아가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건 진짜 조홍천호고 저하고 굉장히 죽기 살기로 매달리고 있어요. 그리고 내일도 또 그런 노력을 갖다가 지금 할 거고. 그래서 교통 문제, 요 조정 대상 지역 문제도 내일 저 종천호로 만나서 같이 좀 더 저희 마지막 점검을 좀 하기로 했어요. 교통 문제 해결 잘 되면은 미분양하고 없을 것 같아요. 그럼요, 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시겠지만 제가 처음부터 시장 출마하려고 할 때 저는 남양주 지역의 교통 문제 해결이 저의
처음이자 마지막이고 모든 과제다. 그래서 저는 제 입으로 한 공약이 두 가지입니다. 남양주의 지하철 내지 전철, 진정한 지하철 전철 시대를 저희 꼭 만들겠다. 그래서 지금 절반은 성공한 거예요. 그 다음에 상수원 보호구역 문제를 어쨌든 전향적으로 한번 극복해보겠다 하는 거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GTX-B 노선이 2028년에 완공이 되면 그 노선에 경춘선을 연결시켜서 분당선으로 연결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경춘 분당선 연결 사업은 지금 금년에는 그 숙제의 과제고 내년까지는 제가 기필코 이루어야 될 과제라고 생각을 해요. 저희 조홍천호와 함께. 굉장히 중요한 사안입니다. 제가 처음에 국토부나 기재부까지 아닌데 국토부하고 청와대 가서 경춘 분당선 직결 연결하자고 이거 해야 된다라고 막 주장했을 때는 굉장히 황당한 얘기를 나이가 하고 있다라고 반응이 그랬어요. 근데 지금 해줘야겠다는 공감대가 상당히 형성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노력을 교통 문제에 GTX-B가 그리고 이게요 그러니까 예산 500억 이상 사업은 전부 예비 타당성 조사를 거치잖아요. 그거는 이미 기존에 했다 하더라도 새로운 변수가 들어가면 1년 걸려요. 그 1년 걸린 거를 8월달로 땡긴 거는 내년 12월에 발표하면 내년 예산에 못 들어가요. 그럼 사업 완공이 최소한 1년에서 2년이 늦어져요. 그거를 죽기 살기로 해서 8월달로 땡긴 거예요. 그래서 내년 예산에 들어갔고 2028년은 완공이라는 저희 로드맵을 만든 겁니다. 이게. 그래서 김현미 장관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인천 지역 되시는 분들한테 종화만 시장한테 밥 사라고. 3기 신도시 아니었으면 GTX-B는 없었고 8월달 발표도 없었다. 무지하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노력을 앞으로 계속 해야죠. 지금 9호선 문제, 6호선 문제, 그 다음에 별내 중앙역 신설하는 거. 이거 그런 노력을 계속 해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주기자기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각종 행사에 좀 못 다니더라도 다 돈 벌러 다니는 거니까 그렇게 좀 우호적으로 좀 얘기해 주세요. 9호선 B씨는 다 나와 있나요, 지금? 9호선이요? 9호선 B씨는 조금 취약해요. 그래서 9호선 B씨를 높이는 방안을 갖다가 지금 작전 중에 있어요. 네. 1이 넘어야 설득력이 있어요. 근데 1이 조금 안 돼요. 그래서 지금 그게 1만 넘었으면 제가 밀어붙였죠. 그래서 이번에 빠진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번에 빠진 거 아니에요, 발표? 빠졌다기보다는 완결편이 아닌 거지. 네. 아니 원래 건물 짓고 난 다음에 중공허가 할 때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은 가사용 승인 해주고 중공허가 하잖아요. 그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너무 장밋빛 나오시면 시민들이 기대하는데 무섭다. 예. 9호선 100% 확신. 예. 그다음에 그럼 좀 뺄게요. 98%. 네. 용어가 문제가 있었습니다. 무조건 대상 지역. 예. 6일날 민간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한다고 지금 쭉 올라가는 중인데 예. 해제해달라고 요청했는데 이거는 기대는 몇 프로 하십니까? 이거요? 남양주 전체가 되기는 어렵겠죠. 그런데 남양주 지역에서 좀 열악한 지역들 그건 된다고 제가 봅니다. 100%. 요거는 99%. 왜냐면은 저기 오늘 내일 모레 있잖아요. 근데 이런 거 기분 나쁘게 이런 것도 내가 그러니까 무지하게 읍소를 했어요. 이거는 저도 무지하게 노력했지만 조홍천호도 진짜 노력 많이 했어요. 네. 그래서 장관도 2번씩이나 만나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 남양주가 이게 참 얼마나 이게 좀 지금 이렇게 지역 여건이 어렵다는 거를 충분히 이제 작년에 실패를 거울 삼아 금년 1년 내내 충분히 강조하고 다녔습니다. 근데 어차피 국토부 장관이 고향이니까 고향시도 같이 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공중에서 예? 실질적으로 네. 동남이로 이건 해저 지역만 있는데 실질적으로 남양주시에서 기대하는 그런 지역은 안 빠지면서 그런 대상 지역에 넣어놓나 빼나 아무 관련이 없는 그런 방만 살짝 시구역은 해주면 아무 뭐 상관 그래서 없어요. 그 기준이요. 그 기준이 어떤 건지를 제가 명확하게 이제 판단하기는 좀 어려운데요. 뭐 저는 어쨌든 그 LTV나 DTI가 조정 대상 지역에서 빠지면 그건 저는 굉장한 의미라고 봅니다. 네, 그리고 일단 저희가 교통 호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진정, 그 다음에 파도 이런 지역은 교통 호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조정 대상 지역에서 제외되면은 비교적 그 숨통이 좀 튀지 않을까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간절히 염원하셔가지고 무지하게 열심히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지극정성을 중앙 정부가 받아들여주지 않으시면 진짜 그건 전 진짜 제가 잠을 잘 수 있을까요? 근데 그 기준에 보면 최근 3개월의 아파트 상승률이 예. 물가 상승률이 뭐 3배 이상 되면 물가 상승률은 뭐 거의 제로니까 네. 기준은 충족된다고 하더라도 네. 전체적인 분위기가 수도권의 분양가를 잡으려고 지금 하는 건데 이거를 빼줬다 하면 전체적으로 유튜브의 분위기가 흐려질 수 있기 심사위원 가서 그런 심사위원이 한 분 계셔가지고 좀 내일 가서 집중적으로 읍소를 해야 돼요. 아니 우리한테는 절실한 문제라고 저는 봐요. 그리고 지역 경제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고 봅니다. 네. 제가 지역 경제에 좀 찬물을 끼얹은 부분도 있잖아요. 경사도부터 이런 거. 네, 정말 마음 아픈 부분이긴 한데 우리의 자연 자원을 그래도 보존하기 위해서 불가피한 선택입니다. 다시 산업단지를 좀 넘어가 볼게요. 그러면 뭐 사실상 저거 추진이 폭이 더 이상 추진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다른 뭐 마석 가구 단지 이전에 대한 다른 제한은 있는 건가요? 글쎄 그건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처음부터 그걸로 시작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게 문제가 제기가 됐기 때문에 우리 남양주 최고의 인재이신 추성훈 국장님께서 깊은 생각과 고려가 있으시라고 봅니다. 처음부터 그게 아니었다니까요. 제가 처음에 할 때는 이런 거죠. 그러니까 제가 강조했잖아요. 산업단지라는 게 제조업한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중소 조달 우수업체가 되고 각종 그 세제와 정책금융 혜택이 되고 해서 굉장히 필요해요. 경기도의 산업단지를 100으로 본다면 한강 이남이 93%입니다. 한강 이북이 7%예요. 한강 이북 7% 중에 남양주는 0.2%입니다. 그러니까 이 남양주가 기본적으로 좀 더 친환경적이고 쾌적한 산업단지를 조성하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영세공장이 빼곡히 들어찰 수밖에 없죠. 거기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게 남양주에 특화된 산업이 우리 추성훈 국장이나 김기용 과장이 그래도 우리가 가구 산업이 그래도 알려져 있으니까 가구 산업을 그냥 이 원스톱 방식으로 기획 디자인에서부터 마지막 판매까지를 일관 방식으로 하면은 이 남양주의 부가가치가 높여진다. 실제로 포천의 광릉숲보다 더 가까운 곳에 한샘 가구단지가 들어섰잖아요. 거기는 주민들이 박수 쳤어요. 환영을 하고. 그리고 우리 용역 결과보다 훨씬 더 떨어졌어요. 경제성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유치를 했어요. 그런데 그냥 설명을 들으려고 안 해요. 설명을.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다들 아시잖아요. 예. 예. 우리 황산벌에서 나왔잖아요. 거시기 하자뇨. 거시기 하면 다 거시기 하잖아. 그럼 다 알아듣잖아요. 시장님 말씀하셨듯이 결국에 산업단지 부분이 예. 본의 아니게 정쟁의 도구가 된 건 사실이에요. 네. 본의 아닌 게 아니라 의도적이죠. 의도적이든 아니든 정쟁의 도구가 된 건 맞습니다. 예. 그러면 거꾸로 보면 예. 이런 결과가 나와지면 결국에는 정치적인 파워 게임에서 시장님이 지신 걸로 또 아니면 상대 쪽에서는
다시 또 정쟁의 홍보용으로 활용하겠죠. 내년 총선을 앞두고. 아니 정치적 파업게임에 졌으면 지가 진 거죠 뭘. 그럼 뭐 파업게임에 지면 깜빡 받아요? 아니 그냥 진짜 뭐. 근데 저는 정치적 파업게임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시기적으로 참 묘하잖아요. 아까 이성환 선배 얘기했지만 총선 앞두고 네. 결국 그 시장님이 많이 양보하신 거 아닌가. 아니 네. 제가 볼 때는요 이런 거예요. 아 이거 표현이 좀 거시기 한데 글쎄 이거 참 근데 여러 가지 굉장히 이 적합한 표현들이 있는데 표현할 수가 없네요. 알겠습니다. 사적으로 만나면 얘기할게요. 남한일 타임 정명자입니다. 예. 우리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예, 2030 대강의 4차 계획에 예, 남양주 구리 하남 관련해서 7개의 노선이 그 건의돼 있잖아요 지금요. 예. 근데 그 중에 한 3개 노선인가 5호, 6호, 9호선이 겹치죠. 5호선 같은 경우도 하나에서 5호선은 이미 연장 사업이 3차 국가 저 광역교통망계획에 들어가 있었고요. 그래서 여쭤보는 건데요. 네. 뭐 지금 아직까지 뭐 여기에 뭐 예산이라든가 뭐 사업비가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또 이제 사업을 시행하다 보면은 중앙정부나 경기도 또 지자체 간에 또 이제 분담을 갖고 나중에 또 이제 어느 정도 많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요거를 건의하시기 전에 하남이나 구리나 이렇게 남양주 사전 협의가 있었는지 그런 걸 여쭤보고 싶어요. 노선을 건의하기 전에 사전 논의가 있었는지 아니면 각 지자체가 각자 건의한 아니, 건지. 논의가 좀 있었죠. 그런데 그것이 논의라는 게 아주 세밀하고 세밀하고 아주 이렇게 자세하게 한다기보다는 큰 틀에서 이게 동북권의 교통망 해소 내지 완화를 위해서 절실하게 필요한 부분이다 하는 부분이고 하남과 우리 사이에는 수석대교 문제가 또 있잖아요. 우리는 좀 절실하게 놔야 되고 하남은 또 그거를 반대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거를 갖다가 전부 다 그 패키지 형식으로 해서 논의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다 정치인들이고 이제 유권자들을 의식해야 되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여러 가지 그 상대들이 입장이 있어서 이렇게 지금까지 논의되어 온 세밀한 내용들을 제가 다 말씀드리기가 어려워요. 네. 그런데 다 각자의 많은 이해관계를 조정해서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3기 신도시 기초단체장 모임을 매월 정례화시켰잖아요. 제가 각자 따로 해서 얘기해가지고 하지 말고 같이 함께 하자 해서 이제 거기 경기도 5개 기초단체에 기초단체장을 모임을 하고 있고 제가 실질적인 좌장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네. 지금 마지막에 첨단 가구 복합 산업단에 투자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니까 시에서 수립한 정책을 쉽게 포기한다는 게 추진하지 않겠다라고 하신다는 게 이전에도 한번 문사 발령을 취소한 적이 있었어요. 취임 초기에. 그런 내용은 좀 다르고요. 그러니까 쉽게 포기하지 않았어요. 우선 전제가 잘못된 게 쉽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심각해요. 사실 마음으로는. 일단 포기한 거 아니에요? 사업 추진을 포기했다고. 그러니까 포기했다는 건 맞아요. 워딩이 맞는데 시의 정책을 쉽게 포기한다는 워딩은 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예. 그러니까 취임 초에 인사발령 팀장급을 인사발령했다가 한번 취소 한번 하셨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반복이 되면 시 행정에 대한 공신력이 좀 떨어지지 않겠느냐. 정책 수립을 할 때 충분하게 미리 어떤 저항이 있을 거라는 것을 충분히 알고서 정책을 수립한 게 아니라 즉흥적으로 수립하고 추진하다 보니까 반대에 부딪혀서 그것도 한 거 잘못된 아니냐. 표현인데요. 즉흥적으로 수립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제 굉장히 진지하고 성실하게 수립을 했고 진지하고 성실하게 수립을 했고 그 산업단지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생각과 의식이 있는 분들은 굉장히 절감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도가 넘게 지금 반작용을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제가 전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그건 시장님 생각이고. 그러니까 내 생각은 우리 선생님 생각이고. 주변에서 보는 시각은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각자 그건 알아서 판단하셔야 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까지 제가 어떻게 얘기를 하겠어요? 말씀드리잖아요. 마석가구공단 이전이 아니라고 우리 저 부시장, 행안실장, 산업 경제국장, 교통국장, 저희 센터장이 그렇게 가서 얘기를 하고 관련 자료를 가지고 가서 설명을 해도 안 듣잖아요. 그럼 그 사람한테 가서 뭐라고 그래야죠? 그러면 앞으로도 예. 어떤 정책을 추진하는데 예. 주민들이 결사반대 한다면은 네. 이런 사태가 선례가 되겠네요. 아니 사안에 따라 다르죠. 그거는 예, 사안에 따라 다른 것이죠. 아무리 주민이 반대해도 정말로 이거는 저희 사회적 가치를 위해서 죽기 살기를 해야 될 부분이 있고 이거는 사회적 가치를 봐서 옳으나 그 배경이 여러 가지가 깔려 있잖아요. 그리고 그 과정에 대해서도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고 있고요. 신뢰가 깨졌잖아요, 우선 일단. 그리고 그 신뢰는 정확한 팩트나 정확한 정보가 아닌 왜곡되거나 과장됐거나 그 다음에 과학적이거나 객관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내용 가지고 하잖아요. 광릉숲에 아무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근데 광릉숲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면 우리 대부분의 이제 깊게 들여다보지 않은 시민들은 그냥 환경에 뭐 영향 미치다 그러면 더 증폭이 되지 않습니까? 그 내용이. 그러니까 그거를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이렇게 지역에 책임 있는 리더라면 그렇게 해야죠. 그런데 굉장히 막연하고 추상적 논리로 하잖아요. 제가 그래서 지도까지 만들어가지고 다 보였어요. 이미 광릉숲을 싸고 350개의 공장이 있어요. 그거보다 1.5km 떨어지고 산봉우리 하나 넘어 있는 거를 광릉숲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잖아요. 그래서 달나라를 갔다 온 사람과 달나라를 갔다 오지 않은 사람이 서로 언쟁을 하면 갔다 오지 않은 사람이 이긴대요. 그냥 우기니까. 그래서 뭐 하나만 더 마지막으로 마지막 끝에 보면은 정치적 의도로 갖고 시정을 주장하는 원전사를 시정에 용납하지 않겠다고 하셨는데 이거는 각자 알아서 해석하셔도 될 거예요. 그래서 추상적으로 넣었잖아요. 이런 걸 어떻게 구체적으로 넣겠어요? 아니 예. 법적으로 그냥 용어대로 뭐 그냥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워딩대로 느끼시는 대로. 네. 갑자기 궁금해서 제가 질문을 예. 하나 하겠습니다. 예. 조욱전 같은 당 의원하고 예. 국민하고 예. 관계가 굉장히 좋으시더라고요. 어떤 의원을? 관계요? 국토부까지 걸 가서 예. 정리하고 하시는 거. 관계가 좋죠. 예. 유광도 의원하고는 다른 당이지만 어떻습니까? 관계가 굉장히 좋아요. 정책에 대한 가치 판단이 같이. 이것 때문에 질문하는 건데 김한정 의원하고는 어떻습니까? 김한정 의원하고요. 예, 관계를 좋게 하려고 무진장 애를 썼습니다. 노력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무진장 애를 썼습니다. 네. 그런데 그 무진장 애를 썼는데 이게 참 공허한 노력이구나 하고 느끼고 있습니다. 네. 예. 회장님, 저기 금방 보도자료 떴는데 김한정 의원이 김현미 장관 만나갖고 예. 구호선 연장하겠다고 확답 받았답니다. 예. 이제 김한정 의원이 워낙 영양이 출중하신 분이니까 회장님, 그러면은 길거리에서 만나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면 아유, 그럼 오늘 뭐저 네. 이정남 브리핑 자료 보면은 예. 뭐 대화는 이제 나왔으니까 예. 그 왕수기지구는 우리 경제 중심이고 그죠? 예. 왕수기지구는 문화 중심. 예. 양궁 세권 신환경 sector을 관찰하고 예. 그다음에 물회정원 프로젝트 예.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희망 메시지 가지고 노래정원이요? 우선 일단 노래정원은 남양주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가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그 오물과 쓰레기와 상수원 오염에 염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그 체계적 관리에 이제 두 가지 핵심이 하나는 주차장을 확충해줘야 된다 하는 거고, 그래서 조합면 주민들께 설명드리고 양해를 구해서 조합면 주민들을 위한 체육시설의 주차장을 확보하고 다른 지역의 조합면 주민들의 체육시설을 만들기로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왕숙 2지구가 지금 이제 제가
왕숙 신도시를 할 때 이렇게 분류해 놨는데 이 지역은 이제 저쪽 동쪽 지역에서 산업 중심의 신도시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는 거고 이쪽은 한강유역과 연계가 되면서 양정 역세권과 같이 맞물리기 때문에 수도권 지역에 남양주뿐만이 아니라 수도권 지역의 이쪽 그 서울을 포함한 이 동북부 지역에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행복도 하고 만족할 만한 그런 문화예술 클러스터를 갖다 한번 만들어보자 해가지고 전반적인 거를 가지고 LH 측과 일단 1차적으로 리뷰를 했고 지구 지정이 됐고 내년 말부터 지상물 조사 이후에 내년 말부터 이제 조사에 들어가면은 내년 1년간 구체적인 것들을 집어넣기 위한 노력을 갖다 해야 됩니다. 그리고 특히 엔터테인먼트 쪽에 앵커 기업이 들어올 수 있는 노력을 갖다 계속 기울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진짜 돌아다니면서 기업 유치 작전을 갖다 펼쳐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여기서 좀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서 자족 도시가 될 수 있습니다. 예. 또 다른 걸 빠진 게 있나요? 신앙정도 생태학 저에게 조금 예. 보니까 템포 좀 있는 것 같은데. 그게 봐야 안 되겠냐고. 지금 그 이용국 국장과 용성만 과장이 굉장히 그 속도를 내서 하고 있는데 일단 1차 사업으로는 그 불법 시설물을 갖다가 불법 시설물을 철거하는 쪽에 목표를 뒀고 이제 그 내년까지는 환경 정비 사업을 갖다 좀 할 예정이고 그리고 그게 시범 사업직으로 선정이 돼서 예산을 획득을 했잖아요. 그 예산 획득이기 때문에 또 근데 제가 이거 해보다 보니까 법으로 다 정해져 있대요. 다 용역해야 된대요. 아니 이렇게 조금만 해보면 우리가 금방 탈 수 있는데 무조건 용역해야 된대요. 이거 법으로 정해져 있대요. 그리고 용역 기간도 정해져 있어서. 이 감시원제도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예? 감시원. 감시원제도 활용하고 있어요. 예. 근데 전혀 본 적이 없는데. 감시원 나본 적 없어요. 예. 감시원 앞에 좀 나타나라고 좀 어떻게 감시원 필요하네요. 감시원 보세요. 근데 그 후에 그 불법 시설물을 다시 복원하려고 한다거나 그거를 조금 이렇게 그 변칙을 해보려고 한다는 그런 내용이 있다는 보고는 제가 아직 못 받았어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관리가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내년에 한두 개의 시범 지구를 그 내년 여름 휴가 전에 만들 예정이에요. 관리는 잘 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상시 예. 배치를 할 필요가 있어요. 예. 근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찰하고 있어요. 그래서 순찰 시스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그럼 이만 맞춰도 될까요?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서 어한 농민도 하겠는데 다음에